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마저수지 일대에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발견돼 생태계 보고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익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동된 상생협의회가 도농 상생형 일자리 모델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상생형 일자리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군산 국가산단 인입철도가 개통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이전 철도 시설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6km에 이르는 폐철도 부지를 철길 숲 등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구도심과 농촌 지역에 2,000채가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집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범죄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활용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금마저수지 일대는 아름다운 수변 경관으로 익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데요. 이곳에 원앙과 수달 등 천연 기념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계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저수지. 이곳에서 천연 기념물 327호 원앙이 발견됐습니다. 원앙은 10월부터 3월까지 볼 수 있는 희귀종에 속합니다. 시냇물 근처에서 번식하며 적게는 4마리, 많게는 8마리씩 무리를 이룹니다. 지난 7월 12마리였던 원앙은 이달 기준 70여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겨울 철새인 원앙이 이처럼 텃세화된 것은 주변 환경이 원앙 무리가 번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앙이 먹인 참나무과 열매들, 즉 도토리, 우리가 일명 도토리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변 생태계와 함께 금마저수지 생태계가 안정적이면서도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마저수지에는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하는 수달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달은 야행성인 만큼 적외선 카메라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발자국이 발견돼 존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마저수지에서 낚시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낚시객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낚시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바로 뒤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금마저수지 옆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큼은 속도를 조금 낮춰서 좀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원앙과 수달 등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금마저수지. 생태계 보고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설명회를 시작했으며 내일 군산일 마지막 순서로 종료됩니다. 전북도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하게 되며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도덕성과 공약 적합성 및 이행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등 4가지입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점수 20% 감산과 경선 득표수 20% 감산이 적용됩니다. 익산 다이로움의 누적 발행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217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다이로움 가입자는 올해 초 8만 4천여 명에서 출발해 9월 말 기준 1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는 익산 시민의 40% 이상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사용액은 190만 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노형우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으로 기존 계획을 앞당기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라는 특수성이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군산에서 중대형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의 새 주인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며 다음 달쯤 정식 투자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금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군산 공장에 7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8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익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가 어제부터 가동됐는데요. 익산시는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 달 24일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모델을 최종적으로 구축하는 상생협의회. 협의회에는 익산시를 비롯해 기업과 노동계, 학계, 6개 농업인 생산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식품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그 기존의 일자리하고 다르게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살려서 농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생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또 식품기업은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또 하림이라는 대기업을 통해서 식품기업들이 그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하는. 익산형 일자리는 4가지 큰 틀에서 상생협의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노사 상생 분야의 핵심 요소는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확대 등입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 지역의 예를 들어 뭐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고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기업과 지역 상생 분야의 핵심 요소는 전문 인력 공동 육성과 지역 기업 생산품 구매 확대 등입니다. 창업농들이 타 지역이 아니라 익산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그 청년 창업농들을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도 일자리가 고용이 되는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분야에서는 공정 거래와 동반 성장 체계 구축, 식품산업 상생기금 조성이 핵심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 분야는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과 계약 재배, 가격 협의회 구성 등입니다. 특히 이제 식품 클러스터 쪽에를 저희가 많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농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료를 어떻게 이제 조달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실 거고 저희들은 좀 비싼 가격으로 원하실 거고 이런데 앞으로 익산시는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구직난 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를 통해 의견 조율과 합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계획대로 다음 달 24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매주 협의를 해서 계획안을 다듬은 다음에 금년 연말 정도에 관련 부서에 제출을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층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상생협약안을 만들어야 하는 익산형 일자리.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학생 무상급식비가 200원이 오르고 지역 식재료 사용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합의에서 유전자 변형 위험이 있는 양념류 대신 안전이 확보된 도내산 식자재를 급식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급식비는 두 기관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유기농 쌀을 2024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추가 예산 2억 3,20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에서 생산되는 기업 맞춤형 쌀이 포장 심사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업체에 공급됩니다. 포장 심사는 전문 심사반을 통해 쌀의 품질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를 통과된 쌀만이 기업체에 납품됩니다. 이번에 포장 심사를 통과한 익산 쌀은 2만 3천여 톤입니다. 올해 포장 심사 합격률은 작년보다 1.5%가 상승한 94.2%를 기록해 익산 쌀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평가됩니다. 무등록 점포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상인은 1,09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30%인 332명이 신청했으며 99명이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무등록 점포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영업 활동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는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신규 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명시했고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자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지침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은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으로 기존에 재산 등록을 한 인원을 제외하고 이번에 추가로 재산 등록하는 인원은 150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의 국가산단 인입철도가 개통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 시설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폐철도 부지를 철길숲 등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 중앙동의 폐철도. 녹슨 철로 위 무성한 잡초가 오랜 기간 철도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군산시가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방치된 폐철도를 활용해 철길숲으로 조성합니다. 사정동 삼거리 통매산부터 옛 화물역까지 2.6km 폐철도 구간 총 51,582제곱미터의 철길숲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성되는 철길숲에는 도시바람길숲과 산책로, 잔디광장과 조형물, 편의시설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화와 자연적 도시 재생 효과를 유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정서를 한층 밝고 행복하게 하는 한편 도심을 더욱 활기차게 변화시키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폐철도 시설 주변 지역에는 각종 쓰레기 투기와 불법 경작이 일어나는 등 생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토지 무상사용 공모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철도공단에 지급하는 사용료 2억 6천여만 원을 아끼게 돼 철길숲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철도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7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430명, 해외 유입 11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2,709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1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6명을 비롯해 전주 3명, 완주 2명, 익산 1명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군산에서는 코인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90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2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오늘 오전 0시 기준 19만 4천여 명입니다. 완료율은 69.3%입니다. 또 백신 접종 1차 완료율은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면역 저하자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입니다. 군산에는 사용하지 않는 비어있는 집이 2,000채가 넘습니다. 신도심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구도심과 농촌 지역에 빈집이 늘고 있는 건데요. 골칫거리가 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농촌 마을.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흉물스러운 집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도심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없이 방치된 빈집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 등의 우려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 빈집으로 인해서 도심이나 농촌이 우번가로 변하고 또 주거 환경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나가서 특히 쓰레기를 갖다가 빈집에다 전부 다 버리기 때문에 아주 그 주변 분들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지금 앓고. 이 같은 빈집이 군산에서만 2,300여 채가 넘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미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빼고 1년 이상 빈집을 조사한 결과 도심권은 1,322채, 농어촌은 1,027채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활용이 가능한 1등급과 2등급은 1,162채, 당장 철거해야 하는 3등급과 4등급은 1,180채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산시가 내놓은 빈집 대책은 예산을 들여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철거마저도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도심권은 올해 7채에 그친 상황. 그나마 농어촌은 도심권보다 철거가 10배가량 많지만 빈집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대로 생각하면 우리 독거 노인분들의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군산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종합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도심 팽창과 고령화로 갈수록 늘고 있는 빈집. 철거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239톤급 중국 어선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이뤄졌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배가 침몰했습니다. 오늘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어젯밤 11시 8분쯤 침몰해 모습을 감췄으며 현재까지 실종자 2명은 발견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어선은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전복돼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은 무사히 구조됐고 4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찾지 못해 이들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는 중국 측이 맡기로 했다며 이들은 모두 중국으로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239톤급 중국 어선이 뒤집힌 원인 조사를 중국 측이 맡기로 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마치면 정식 원인 조사는 중국 해경이 담당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두고 기상 악화나 기능 고장 등의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구조한 선원들은 중국 해경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도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6%가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가 79.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환율과 원자재가의 변동성이 66.9%를 차지했으며 5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이전과 비교해 근무 환경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유진섭 정읍시장의 측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 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와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 시절 선거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이 73%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민선 7기 공약 사업 101개 가운데 74개가 이행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원예산업 종합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군산형 일자리 선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입니다. 하지만 전북 금융타운 조성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섬진간 관광지 개발 등은 미진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화재는 1,464건으로 작년보다 9.3%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작년보다 22명이 늘어난 68명을 기록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2.8%가 증가한 138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시가 이달 25일부터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하순부터 운영이 중단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종합민원상담실은 법률과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 법률, 세무회계 등 5개 분야의 변호사와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이 시민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상담실에 투명 소통창을 설치했으며 상담 전후 상담실 소독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한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은 2세기경 주거 방식과 생활 형태를 알 수 있는 출토 유물 50여 점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전시합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서 출토된 마한시대 토제 굴뚝 유물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토제 굴뚝은 익산에서 2건밖에 출토되지 않은 희귀 유물입니다. 여기에 옥을 유리로 녹여 만들었던 유리옥 거푸집은 당시의 보성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군산 시민 생활수기 공모전 군산에 살기 좋군의 선정작들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무지개 같은 군산 이야기와 군산살이 등 타지에서 군산으로 옮겨 살면서 발견한 군산의 매력을 담은 작품들과 작은 날 다독여 키운 월명공원 이야기, 일상이 여행인 군산 등 일상 속 군산의 자랑거리를 담은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군산을 소개하다, 따뜻한 이웃을 비롯해 모두 9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작은 홍보물로 만들어져 군산의 우수 사례로 활용되며 오는 11월부터 군산시 인구정책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NH농협 익산시 지부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이 11월 4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가을 합창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제106회 정기 연주회를 선보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4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